히어로물에는 빌런이 있기 마련이죠. 무빙에서는 분열된 한반도의 현실과 시대가 악당 역할을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무조건 임무에 성공하라. 괴물이라며. 내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어. 얼마나 쓸모가 있을지. 남북분단이라는 민족의 아픔과 서설퍼런 시대의 안기부라는 조직을 서사에 결합했고, 시대와 사회가 개인에게 가한 폭력의 기록과 어우러지며 한국형 히어로무비인 무빙은 지구수호나 우주평화와 같은 거창한 대의보단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 사회 정의보다 더 우선되게 작용합니다. 우리 엄마 건들지 마! 안녕하세요. 스프 컨트리부터 김지혜 SBS 연예뉴스 기자입니다. 20부작을 마무리한 무빙은 히어로라고 해서 모두 멋진 것만은 아니고 히어로라고 해서 모두 순탄한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원하지 않았으나 그렇게 태어나버린 시체 능력자들에게 현실은 자꾸 태클을 걸고 숙제를 부여합니다. 심지어 재능인지도 재앙인지도 모를 특별한 능력이 자식 세대에게까지 유전됩니다. 아빠 나 왜 이래? 나 이런 거 아빠 알고 있었어? 아빠 닮아서 그래. 무빙은, 아니 강풀 작가는 오늘도 내 사람 내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응원할게 너.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무빙은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과거의 아픈 비밀을 숨긴 채 살아온 부모들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닥치는 거대한 위험에 함께 맞서는 초능력 액션 히어로물입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장주원은 재생 능력과 무통각 능력, 돈가스 장사를 하는 이미연은 반사신경과 우감, 사라진 국정원 요원 김두식은 비행 능력,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재만은 괴력을 가진 초인입니다. 남다른 능력은 자식 세대에까지 대물림되고 이들의 2세인 봉석과 희수, 강우는 정원고등학교에서 만나면서 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잘 부탁해. 장장 30년에 걸친 이야기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에 이어 펼쳐지는데요. 이 세계관에서 초능력은 유전된다는 것이 가장 흥미로운 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어로물의 클리셰를 깬 역발상이 이야기의 흥미를 배가하는데요. 무빙에서 초능력은 축복보다는 재앙에 가깝게 묘사됩니다. 괴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다. 네 조직을 총동원해서 그놈을 잡아봐. 괴물이 아니면 죽어야지. 초능력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신분도 처지도 평범 혹은 그 이하입니다. 컴퓨터가 좀 이상한데 이거 어떡하죠? 그거 다 기세요. 그럼 지금까지 쓴 거 다 지워지는데. 컴퓨터가 무슨 죄입니까 이게? 내일 봬요. 장주원의 전사를 다룬 10화의 제목은 괴물이었습니다. 상처가 순식간에 치유되는 재생 능력과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무통각 능력까지 가진 주원은 어둠의 조직에서 활동하다 빠져나와 자해 교통사고로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30회 합의 봅시다. 모텔에서 달방살이를 하며 월세 걱정을 하는 히어로라니 짠내도 이런 짠내가 없죠. 앞서 말했듯 초능력이 유전된다는 설정은 무빙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하는 설정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하기 위해 애쓰지만 이들은 오히려 평범해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보통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에 특출한 능력은 미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히어로 무비인 무빙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남편이자 아내로서의 책임, 아버지이자 어머니로서의 책임이 사회 정의보다 더 우선되게 작용합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미안해. 무빙은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고액인 65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입니다. 한때 한국 사업부가 없어진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 정도로 힘들었던 디즈니 플러스를 무빙이 살려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의 성공 비결로는 원작의 힘과 연출력, 그리고 배우들의 열연이 꼽힙니다. 영화 같은 드라마라고 하죠. 코로나19 이후 영화계의 극심한 침체로 인해 영화 인력들이 OTT 드라마로 대거 진출했는데 그 결과 영화계의 실력자들이 드라마의 퀄리티를 상당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이 작품의 1등 공신은 원작자인 강풀입니다. 순정만화, 바보, 아파트, 26년 등 강풀의 인기 웹툰은 여러 차례 영화화됐지만 박한 평가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원작의 정수를 살리지 못했던 각본의 실패였죠. 이번에는 강풀이 직접 펜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만들고 캐릭터와 세계관을 창조한 인물이 각본에 참여한 덕분에 원작의 매력이 제대로 살아난 것은 물론이고 드라마만의 오리지널리티도 부여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거워? 무거워. 이건 그냥 딱 봐도 내가 아가씨보다 나이도 많고. 맞아. 네가 나보다 8살 많더라고. 네? 무빙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강풀 작가가 신경 썼던 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실상 주인공이 9명인 무빙은 캐릭터 빌드업이 중요한 작품입니다. 약 30년에 걸쳐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구성을 띠고 부모 세대의 일이 자식 세대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캐릭터의 개별 서사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게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는 강풀 작가와 제작진이 20부작이라는 마라톤 회차를 고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회차마다 주인공이 다른 에피소드 구성을 띠는데 자식 세대인 봉석과 희수가 이끌어가는 1화부터 7화까지는 청춘 드라마에 가깝고 부모 세대의 미영과 두식의 만남과 이별을 그린 8구화는 로맨스물이며 주원의 전사와 로맨스를 그린 10화에서 13화까지는 범죄 노후라의 성격을 띱니다. 괴력을 가진 대만의 서사를 다룬 14화는 가족극, 북한 요원들이 난파돼 초능력자들과 본격 대결을 벌이는 15화부터 마지막 화까지는 액션 히어로물로서의 진 면목이 드러납니다. 남은 3화는 부모 세대와 2세대가 초능력을 발휘해 외부 세력을 무찌르는 히어로물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장르가 혼합되면 전체적인 완성도가 흐트러지기 마련이지만 무빙은 탄탄한 각본과 노련한 연출력으로 무게중심을 후반부까지도 잘 잡아냈습니다. 멀티캐스팅이 영화계와 방송가에 자리매김한 지 오래지만 무빙만큼 여러 배우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드뭅니다. 신예 배우들과 톱 배우의 조화가 인상적인데요. 봉석과 희수의 로맨스를 그린 1화부터 7화까지의 이야기는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야, 너 가만 왜 있는데 왜 또 떠? 네가 나 안았잖아. 날 놔줘. 잡아줘. 다시 놔줘. 잡아줘. 8화부터 시작되는 미영과 두식, 주원과 지희의 이른바 어른 서사는 그 깊이와 여운이 짙은데요. 특히 이 에피소드들에서 조인성과 류승룡의 진가가 200% 발휘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기적 같은 순간을 그려낸 낭만적 연출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두식과 미연의 로맨스를 다룬 8, 9화가 대표적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멜로 배우 조인성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큰 키 잘생긴 얼굴, 원칙주의 정의의 사도로 요약할 수 있는 캐릭터는 멜로의 클래식이자 클리셰에 가까운 설정인데요. 그러나 조인성이라는 배우와 결합하면서 그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조인성은 별을 쏘다, 발리에서 생긴 일,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등 여심을 사로잡는 로맨스 장르에서 특출난 역량을 발휘해온 배우입니다. 깊은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하늘을 나는 우아한 몸짓까지 잠시 잊고 있었던 조인성의 매력이 이번 작품을 통해 제대로 발휘됐습니다. 조인성은 주인공이라기에는 짧은 분량의 무빙을 선택한 이유로 각본이 재밌었다는 명료한 답을 내놓았는데요. 결국 그는 분량을 능가하는 존재감과 매력으로 무빙의 최대 수혜자가 됐습니다. 난 내 방식대로 존재하겠다. 두식과 미연의 로맨스가 순정 만화 속 판타지 같은 이야기라면 주원과 지희의 로맨스는 조폭물에서 흔히 등장하는 밑바닥 멜로의 클리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류승룡과 각선영은 닮은 듯 다른 주원과 지희가 서로를 물들이고 스며드는 사랑을 노련한 연기로 완성해냈습니다. 좋은 사람은 끝에 가면 무조건 이긴다면서요. 류승룡의 진가는 13화 엔딩에서 발휘되는데요. 세상 가장 슬픈 눈물을 갓난아이처럼 흘려댑니다. 남자가 부성으로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겠다고 각성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류승룡이라는 배우에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진실된 연기가 인상적이었죠. 무빙은 웹툰 작가 강풀이 2015년 발표한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초능력 세계관을 공유하는 강풀 유니버스 6개 작품의 하나입니다. 아파트, 타이밍, 어게인, 무빙 순으로 연재된 강풀의 초능력자 시리즈와 이 작품 속 캐릭터들의 크로스오버를 시도한 브릿지, 그리고 타이밍의 시간 능력자들과 무빙의 신체 능력자들의 팀업 이야기가 돼 히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먼저 드라마로 제작된 무빙은 강풀 드라마틱 유니버스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풀의 초능력 세계관을 다룬 작품들은 제작 여건의 한계로 영화나 드라마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마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지만 무빙이 첫 삽을 떴습니다. 시즌2에 대한 시청자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6화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무빙의 프리퀄 격인 타이밍의 주인공 김영탁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의 얼굴이 나오진 않았지만 핑거 스냅으로 시간을 멈추는 그의 특별한 능력이 짧게 묘사됐습니다.
작가의 글과 감독의 연출에는 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탁의 등장은 시즌2에 대한 암시 혹은 떡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관심사는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무빙의 속편격인 브릿지 혹은 프리퀄격인 타이밍이 만들어지는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시리즈물의 취약점을 드러내왔습니다. 하지만 초능력자들과 시간 능력자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이야기라면 한국판 어벤져스도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